어,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지금 태평TV를 통해서 정충재 씨와 김일선 교수가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목적은 이것을 국민 운동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어뢰공장 진실만 파헤치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지금 문재인 정권 타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태평TV 김일선 교수 정충재 씨의 현재 운동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진위 여부 또 현실적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몇 가지 현재까지 일어났던 그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슈는 거기서 문현동에서 320조인가 40조인가 하는 금괴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어뢰 공장이 진실로 존재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골이 천구가 정말로 있었는가. 이 세 문제가 이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예요. 그래 첫 번째를 보면 거기서 금괴 340조의 금괴가 금을 정충재 씨는 목격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충재 씨는 제가 본 바로는 태평TV 방송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는 금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나중에 어느 동영상에서는 금을 보았다 이렇게 좀 번복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번복을 했으나 제가 판단할 때는 정충재 씨는 금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성급해요. 너무나 성급하고 제가 방송하는 내용 자체도 이렇게 좀 신중하게 나가는 사람을 적으로 모는 이 굉장히 우매한 거 아닙니까? 신중한 사람이 왜 적입니까? 신중하고 아직은 확실치 않다. 의혹을 가져보자. 왜? 강한 의혹을 뚫고 강한 의혹을 씌웠는데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진실이 있어야 그 힘이 있는 거지. 우리는 의혹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을 믿으니까. 이래가지고는 그건 일이 절대 성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들을 많이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관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서 경솔하게 했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에는 안 하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성급하고 이렇게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다 읽어보고 다 보고 이야기하라 나는 그 동영상을 다 보았기 때문에 모든 전모를 아는데 당신은 동영상을 다 보지 않았으므로 모른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는 타당성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본 동영상 가운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판하시는 분들도 당신이 본 이러이러한 본 동영상에 당신이 멘트한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그러므로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식의 논리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 식의 논리 전개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 내용,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기는 여기가 잘못된 것이다. 여기는 여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포괄적으로 나는 동영상을 다 봤으니까 안다. 거기에 대한 논리로 제가 반박했던 것이 그러면 왜 이 봉주루나 선구자 방송 같이 이 정충재 씨에 반대하는 방송은 왜 안 보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비생산적인 논리 공박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 340조의 목격자 정충재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충재 씨가 보았다고 이야기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앞에 분명히 자기는 금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괴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충재 씨의 말에 의하면 김성태란 자예요. 김성태란 자가 금을 발견하고 와서는 태도가 돌변해서 금도구를 제의했다. 이게 정충재 씨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충재 씨의 말에 의하면 김성태란 사람이 금의 최초 발견자다. 목격한 자다.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서 이제 백준흠이 그 후에 가담했다고 하고 그러면 현재 백준흠이든 김성태든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본인들 이야기로는 금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금을 발견하고 금은 없었다라고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금이 없어서 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심증의 단계로 남아있고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객관적으로 금을 목격한 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어뢰공장의 존재 여부입니다. 어뢰공장의 존재 여부. 그래서 그 문현동 지하에 그 대규모 이 땅을 파가지고 만든 어뢰공장이 있었다는 그 여부가 이제 지금 이제 2차 대전 끝난 지, 태평양 전쟁 끝난 지 벌써 이제 50년이 넘었으니까, 일본 정부도 이 군사 기밀을 이렇게 비밀 해제할 만큼 시간이 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회가 일본 측의 이 어뢰공장 50년 지났으니까 이 비밀을 해제해라 이걸 요청해서 일본이 문현동에 어뢰공장을 건설할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정충재 씨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백준흠이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은 어뢰공장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을 통해서 어뢰공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되면 무조건 정충재 씨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슈가 6월 천구의 확인 문제예요. 6월 천구의 확인.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충재 씨가 이 문제를 김일선 교수와 같이 일을 하면서 태평TV 운동을 하면서 미국으로 지금 가버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일선 교수의 입장은 해외
망명 정부, 그래서 해외에서 운동하는 이런 운동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지금 금도굴 사건도 정충재 씨도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충재 씨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국내에 있으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국내에 있으면 위험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엄청난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뭐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운동화 시키자,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6월 천구의 확인 문제는 정충재 씨가 그 1000명의 6월 천구에 달하는 그 징용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징용자들을 명단을 가지고 이 징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위를 띄워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징용 들어갔던 사람들이 최후로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최후로 장소,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진상조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정충재 씨는 이 문제를 국민운동화하고 여론을 상기시키고 황금백합작전이란 그 출판, 그걸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민사재판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 이게 뭐 2003년, 2004년 뭐 그 무렵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2018년, 15년이 지나서 민사재판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고를 국가로 해가지고, 정충재 씨가 피고를 국가로 해서 백준음의 불법 행위, 불법 금도굴 행위에 의해서 나의 정당한 금괴 발굴 사업이 방해당했고, 백준음이 이것을 다 가로채 갔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놨으면, 근데 벌써 시효가 15년이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민사재판이란 것을 너무 경시하고 형사적으로만 가는 것은, 왜냐하면 형사적인 또 이런 그 여론적인 이런 재판으로 가면 정권에 많이 휘둘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민사재판으로 파고들면 그 민사재판을 통해서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고, 또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국민 운동화하고 소위 말하는 이 운동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동시에 이런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놓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로서는 이 민사재판 가능성이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국민운동화 쪽으로 선회해서 여론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전달 방식이 지금 아는 사람은 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의 집단이 굉장히 응축되고 단단하게 뭉쳐지는, 그렇게 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뭐 국민 운동화 시키고 이슈화 시켜서 하려는 그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 밑에 지하만 파보면 그 안에 정말 어뢰 공장이 있었던 그런 용적이 있는지, 그 안에 뭐 암을 메우고 해도 그 발굴해보면 그 흔적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뢰 공장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다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민사재판 가능성이 지금 생각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중간에 뭘 한 것이 있다든지, 백준음과의 어떤 그 분규가 그 후에도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2008년이나 2009년 정도에 무슨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민사재판을 제기하면서 경비는 민사재판의 승소 가능성에 두고, 민사재판, 이게 뭐 340조에 달하는 민사재판이면 뭐 인지 붙일 돈만 해도 몇 조씩 들어가는 재판이기 때문에, 결국 뭐 340조의 청구는 안 될 것이고 부분 청구를 해야 되겠죠. 부분 청구를 해서 인지대를 많이 낮추고, 부분 청구 한 10억만 해도 인지대는 뭐 몇백만 원이면 되니까, 부분 청구를 하면서 이 재판의 승소 대금으로 대금을 담보로 해서 이 민사재판 단을 모집을 해서 이거를 회사식으로 운영해서 재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어떤가, 이걸 좀 제시해 봅니다. 예. 이렇게 무조건 국민 운동화 하는 것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거는 이걸 보면 이게 이런 그 이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재산권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재산권이. 그 매장물의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를 발견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를 내가 잃어버렸다는 어떤 이런 재산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순수히 이게 국민운동화 할 사건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정충재 씨 개인의 재산 문제예요. 예. 재산을 자기가 빼앗긴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좀 보면 이 전개한 것이,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정충재 씨가 어리숙한 게 뭐냐 하면, 김성태가 그렇게 도구를 제안할 때에 그때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쪽은 금독을 하자 하고 제안하는데 나는 금독을 안 한다, 나는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두 마음 품게 되는 건 뻔한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나간 게 잘못한 거고, 그럴 때 받아주는 척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나는 금독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목격자들도 많이 해놓고 금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국가에 신고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버렸으면은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정충재 씨가 너무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김성태의 제안을 그냥 고지고대로, 뭐 조금 세련된 사람 같으면 그래 그러면 뭐 금독을 뭐 같이 해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독을 하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빼 나가는 척 하면서 이제 금을 이제 손에 넣고 이런 상태에서
벌써 이제 금괴가 손에 하나만 들어와도 이건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하고, 나는 뭐 사실 금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이 금독을 하자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내 금독을 안 한다 이래버리면 저놈들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서 내가 계략을 써서 이렇게 금독을 하는 척 했노라. 충분히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정충재 씨가 너무 성급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면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이것은 정충재 씨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같이 신중한 사람까지 다 도매금으로 이렇게 적으로 만드는 이런 분들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반성. 제가 이게 신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정충재 씨의 말이 틀린 거라면 이건 이제 굉장히 이건 뭐 엉뚱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제가 어저께도 또 정충재 씨 방송을 몇 개 봤어요. 몇 개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부산 문현동에 금이 있었다, 독을 했다, 김성태가 배신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재판하는데 뭐 어떤 정황적인 증거, 뭐 물기둥 막 솟은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하는데 방송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거리는 그겁니다. 그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이 신빙성을 주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러한 방식만으로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지금 정충재 씨와 김일성 교수가 사기범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김일성과 정충재가 이게 사기극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기꾼인지 이거는 좀 가려봐야 됩니다. 가려보고, 가릴 수 있는 길은 간단한데 그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고양이 목의 목달기예요. 고양이 목의 목. 지금 금을 도굴한다, 금을 뭐 발굴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면 자금이 모아지는데 이미 금은 도굴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굴된 금을, 그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뭐 발굴한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낼 거냐? 그 돈 모으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돈 모으다 보면 또 돈만 모아지면 또 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돈 유용했니 뭐했니 하면서 자관 이런 돈 문제로 연결되면, 제가 그 태극사랑 신문하면서도 뭐 그건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민간적으로 돈을 모아서 발굴하는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무슨 혐의가 어디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이 출동할 만한 지금 어떤 단서가 없잖아요. 그 밑에 어뢰 공장이 있어서 도굴범으로 확증한다, 이런 단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당국이 움직이진 않으니까, 이건 결국 민간이 움직여야 될 문제입니다. 민간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민간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정충재 씨와 김일성 교수 둘이서 하는 운동의 방식으로 과연
얼마마한 후원이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또 그 후원금 자체가 뭐 이런 문현동 금도굴에 관련해서 쓰인다고 볼 수도 없고 애국의 후원금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면서 해결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계속 유튜브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민간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지금 민사재판 가능성이 있다면 그 승소 가능성을 보고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소멸시효가 문제인데, 소멸시효 문제를 또 해결해서 이 청구권이 존재하는 걸로 구성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채권이겠죠. 현금보다는 지금 다 이 도굴단들의 포켓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찾게 되겠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일단 추진도 되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국민운동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고, 정충재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김성태의 그 제안에 너무 순진하게 대응했다는 게 잘못이고, 그 이후에도 일어난 그 사태를 보면 정충재 씨 같은 분이 이제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우직하고 이렇게 그 직선적인 사고로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병법적인, 이 전략적인 사고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을 꼭 지든 이기든 간에 일단은 이게 일단 소멸시효 같은 게 진행되지 않도록 일단은 제기해 놓고, 뭐 이게 그 진행된 과정에서도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응 방식이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서 많이 이제 휘둘렸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유튜브 국민태평TV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화하는 이것을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정충재 씨는 어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화. 그 세력은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민사재판의 가능성, 그러한 조직화, 그 다음에 유골 청구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징용자 유가족, 뭐 몇천 명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유공자는 아니고 어떻게 되나, 일본과의 배상 문제도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군사 기밀을 해제할 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지금 뭐 한 70년 지난 사건인데, 어뢰공장이라 그러면 그 일본 측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뭐 어뢰공장 지도만 하나 딱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충재 씨나 김일성 교수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좀 너무 일변도예요. 일변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입니다.